체육관은 숨을 죽였다. 모두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 태권도야. 누군가의 속삭임. 소녀의 발끝은 제이콥의 목 옆 1cm 위에 멈춰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폭발하듯 터져나온 환호성과 함께 이수연의 이름이 메아리 쳤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최고의 인기남을 완벽히 제압한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숨겨왔던 진실, 그녀가 품고 있던 상처, 그리고 그녀가 택한 방식이 폭력이 아닌 존중이었음을. 난 싸우기 위해 여기에 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선 거예요. 태권도복 끝자락이 흔들릴 때 편견의 벽이 무너졌다. 그날 체육관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 이수연, 17.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중학교 시절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천재 소녀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함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부상과 트라우마, 그리고 이민이라는 낯선 선택.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 스프링필드,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이곳에서 수연은 조용히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반.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방 안 커튼을 치고 몰래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두툼한 매트를 깔고. 그녀에게 태권도는 과거였고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수연아, 아침 먹자. 계모 메리의 목소리.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식탁. 하지만 그 안엔 말하지 못한 거리감이 있었다. 오늘 발표 준비 잘 됐지? 아버지의 영어 질문에 수연은 처음엔 한국어로 대답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다시 말했다. 톰이, 외붓동생을 위해 이 집에선 영어가 원칙이었다. 수연은 그 원칙 속에 침묵을 배워야 했다. 학교 가는 길, 유일한 친구 에밀리 존슨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 어젯밤에 방탄소년단 노래 또 들었어. 진짜 멋져. BTS라고 발음해. 수연이 웃으며 교정해 주었다. 에밀리는 한국 문화의 진심이었고 무엇보다 수연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순간이었다. 그때만큼은 잊혀진 고향의 향기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도시락 속 김치볶음밥, 책갈피 속 엄마의 사진, 그리고 품 안 깊숙한 태권도 도복 한 벌.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과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태권도는 그녀의 몸에 새겨진 리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진실은 원치 않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그날 점심, 카페테리아 한쪽 구석. 수연과 에밀리는 조용히 도시락을 펼쳤다. 또 김치 볶음밥이야. 진짜 맛있겠다. 에밀리는 젓가락을 들며 눈을 반짝였다. 수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반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스포츠 테이블. 그 중심엔 제이콥 밀러가 있었다. 18살, 미식축구팀장, 학생 부회장, 성적 우수, 인기 최고. 그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달고 다녔다. 하지만 수연에게 그는 불편한 존재였다. 아, 저기 봐, 또 이상한 냄새 나는 도시락. 제이콥의 친구 잭이 크게 말했다. 아시아 애들은 항상 해산물 냄새 나잖아. 생선에 고추장까지. 크리스가 비웃으며 말을 보탰다. 에밀리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저 애들은 왜 항상 저래?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 속 무언가가 서서히 흔들렸다. 오후 체육 시간. 배드민턴 수업 중 수연이 의도치 않게 강한 스매시를 날렸다. 반 친구들의 탄성. 완벽한 타구였다. 그 순간 제이콥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숨겨진 재능이 있었구나. 제이콥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수연은 당황한 채 라켓을 내려놓았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다. 훈련으로 새겨진 반사신경이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복도에서 마주친 제이콥이 수연을 가로막았다. 한국 소녀, 너 좀 특별해 보이던데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지 그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었어요. 그래. 아시아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운이었다고. 조롱. 그 말은 살갗보다 더 깊숙이 베었다. 에밀리가 달려왔다. 제이콥, 그만해. 수연은 아무 잘못 없어. 오, 백인 친구가 보호자 역할까지? 아주 전략적이야. 비웃음. 그리고 침묵. 그날 밤, 수연은 방 안에서 도복을 꺼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도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뒤 화요일, 과학 실험실에서의 작은 사고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수연이 시약이 쏟아지는 순간 눈 깜짝할 새에 반응해 주변 학생들을 보호했다. 그 민첩한 움직임은 교실 안의 시선을 끌었고 조롱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봤어? 마치 닌자 같았어. 제게 말에 크리스가 웃으며 덧붙였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쿵푸하지 않아? 영화처럼.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처럼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수연은 웃으며 넘겼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속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제이콥의 도발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체육 시간, 의도적으로 공을 그녀의 얼굴 쪽으로 던지거나 한국엔 닌자 학교 있지? 벽 타는 훈련 받았어? 과장된 몸짓과 조롱이 이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에밀리와 함께 지나던 체육관 옆 태권도장에서 한국 전통 태권도라는 간판을 발견한 수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서 만난 브라이언 박사범. 그는 단번에 수연의 자세에서 태권도의 흔적을 읽어냈다. 혹시 품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도장에서만큼은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태극장 기본 품새.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유려했다. 브라이언 사범은 감탄했고 수연은 오랜만에 진짜 자신을 느꼈다.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 속 수연은 처음으로 과거를 꺼냈다. 전국대회 금메달,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미국에서의 침묵. 에밀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연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브라이언 사범도 조용히 말했다. 태권도는 복수를 위한 무술이 아니에요. 정의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수연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가르쳐준 태권도 정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 순간 수연의 눈에 작은 불빛이 다시 켜졌다. 희망. 그 단어는 오랜 절망의 어둠을 처음으로 뚫고 나오는 빛이었다. 스프링 페스티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학교의 축제였지만 제이콥과 그의 친구들은 국제학생 부스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야? 물고기 생으로 먹는 거. 이건 너무 매워 보여. 입에서 불나겠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혐오였다. 수연은 참으려 했다. 하지만 유미, 응이엔 다른 친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오, 드디어 입여셨네. 쿵푸 마스터가 되셨나? 아니요. 저는 태권도를 배웠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제이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보여줘. 진짜로. 에밀리가 다급히 말했다. 수연아, 하지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은 곧 기회로 이어졌다. 다음 주 학교에서 자선 겸 무술대회 열리잖아.
거기서 확인해 보자고. 수연은 눈을 감았다. 브라이언 사범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용기는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 좋아요. 하지만 이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걸 위한 싸움이에요. 결국 제이콥과의 대결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학교는 술렁였고 학생들은 각자의 편을 들었다. 그날 밤 수연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어머니의 검은띠 도복을 꺼냈다. 그리고 숨겨둔 어머니의 편지를 펼쳐 읽었다. 진짜 태권도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연의 안에 남아있던 두려움은 사라졌다.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 3시간의 집중 훈련, 실전 대련, 그리고 마음의 단련. 이 싸움은 단지 무술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문화가 걸린 무대였다. 토요일 아침, 체육관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다. 이름 모를 기대와 긴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수연은 어머니의 도복을 입고 조용히 입장했다. 제이콥은 빨간색 건투복을 입고 링 반대편에 섰다. 눈빛이 부딪혔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준비됐나요? 네. 경기 시작. 제이콥이 먼저 움직였다. 복싱 스타일의 빠른 잽, 훅, 킥복싱 로키까지. 하지만 수연은 흐르는 물처럼 피했다. 거리 조절, 타이밍, 집중. 왜 도망만 치는 거야? 싸우기 위해 선 게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제이콥이 틈을 보였다. 수연은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관중석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졌다. 제이콥이 일어나려 할 때 수연은 한 발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고 다른 발은 그의 목옆 1cm 위에 정확히 위치했다. 정확히, 그러나 해치지 않았다. 침묵.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수연의 눈빛엔 단호함과 존중이 동시에 있었다. 심판이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수연은 발을 거두고 손을 내밀었다. 제이콥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잡고 일어섰다. 대단하다. 진심으로 존경해.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체육관을 향해 말했다. 저는 수연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국제학생들에게 사과합니다. 그동안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무지했습니다. 오늘 수연을 통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눈물이 고인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배웠어요. 용기를 낸다는 게 무엇인지요. 그 순간 체육관은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다. 누군가는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그날 단순한 무술 대회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드러내고 이해를 만들어낸 기적의 무대가 되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